그것은 수출 모멘텀이 이제는 약화될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목표치인 2.3%는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어제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보였고 개인이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정반대의 수급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시장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수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지금 상황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 종목이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좋은 시장과 상관없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말은 좀 쉽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전략과 종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만한 그런 지표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들을 좀 볼까요? 일단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변수와 함께 많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방향 예측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사실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만큼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지수의 방향성을 조금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지수의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바로 11월 한국 수출입니다. 11월 한국 수출,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11월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04.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72조나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을 수출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32.1%나 증가한 수치를 11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선박을 제외한 수출 일평균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7.3% 그리고 26.6% 증가를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단가와 물량 모두 다 개선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수출 단가에서는 지난달 대비로 해서 22.1%나 증가를 했고 물량의 경우에는 8.2%나 증가를 보이면서 수출 자체에 굉장히 좋은 지표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출 단가에서는 LNG 운반선 그리고 SSD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이 부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품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단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량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량 쪽에서는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등과 같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에 관련된 종목들이 물량을 확실히 늘리게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단가와 물량 모두 개선세를 보이면서 11월 수출을 굉장히 큰 폭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1월 지수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상당히 힘들었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로만 보더라도 하락세를 좀 가져갔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서 시장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실제로 수익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손실 보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달에 수출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수치, 이러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출 모멘텀이 이제는 약화될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1월 달 말에 생긴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초 중순에 지수 하락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변수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바로 수출 모멘텀의 약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까지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양호한 수치를 수출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12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월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 약화 그리고 유가 하락 등의 단가 상승세 둔화로 2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11월에 상승률이 32.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달에 20%대를 하회하게 된다면 상당히 크게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수가 미리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 이 변수로 인해서 신흥국 제조업의 활동 차질을 야기하거나 주요국 경제 활동에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20%를 조금 더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한 자릿수까지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보자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걸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한 자릿수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은 성장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대한 지금의 영향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에 굉장히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수출 모멘텀의 약화, 그러니까는 꺾이는 지금 라인에서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12월 달에 수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년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달부터 수출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어져서 내년까지도 충분히 약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제조 경기 회복세 둔화 그리고 수출 단가 상승세의 약화 등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출 호조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작년에 의한 기저효과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년 부분에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는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안정적인 수요를 토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종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가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차별화된 업종들에 대해서 미리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지수로만 보자면 내년에 안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것은 맞는데요. 물론 내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때 업종별로 차별은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지수가 낮아졌을 때 업종별 차별화가 되었을 때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업종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 집중해보자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자동차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올해를 넘어서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업종별 차별화된 업종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들,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표는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파악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11월에 한국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로 무려 3.71%나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전월 대비로 하더라도 0.53%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에서는 2.76%에서 2.32%로 좀 낮아졌고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에서는 2.40%에서 1.87%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1월 금통위에서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상향할 정도로 지금의 물가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통위에서는 원래 올해 목표를 2.1%로 잡고 있었지만 11월 달에 2.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목표치인 2.3%는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 금통위에서 정하고 있는 2.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에서 2.8% 정도는 기록을 해야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은 이것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으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가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몇 개월간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수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수준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자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연을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융 불균형 해소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계속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예상치를 넘어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고물가 대응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지만 최근에 지금 물가를 보자면 한 번 더 정도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빠르게 올라갈수록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KB금융과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은 최근에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기업들 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서 하락했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지표를 해석을 하고 어떠한 종목을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석 그리고 종목들, 업종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